전문가들의 컨센서스 뷰입니다. 금년대에서 2015년도를 경제 예측을 한다면 유럽은 빨간불이다. 성장이 거짓없을 거다. 이 이머징 마켓하고 아시아는 slowing growth, 노란불이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미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세계 경제를 이끌고 나갈 거다. 2015년도에는. 이게 이제 대다수 컨센서스 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컨센서스 뷰다. 최근 3년 동안 이 그림은 이제 2012년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11년도 때 2012년도 경제 성장 예측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2012년도도 계속 떨어지죠. 그 전망이. 또 똑같이 2013년도도 전에는 3% 이상 성장하겠다는 걸 예측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014년도도 똑같고. 근데 동시에 세계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2015년도 진입해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금년 경제 성장 전망을 예측할 때 작년 여름 때는 한 3% 수준일 거라고 예측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계속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이거를 이 Great Disconnect라고 표시를 하죠. 실물 경제하고 이 금융 경제하고 이렇게 벗어난. 근데 이 대차대조표, 이 돈 푼 지표하고 주식시장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물 경제하고 금융 경제하고 이렇게 따로 논다는 거에 우리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미국 중앙은행만 아니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 이거를 다 하고 있죠.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양 정책이 실물 경제로 이 트랜스미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assumption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 대다수 이 퍼블릭에 효과가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주식시장을 최근 이제 오랫동안 100년 이상 쭉 보면 이 80년대 때서부터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게 2000년대 미국의 인터넷 나스닥 버블 터진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2008년도 위기. 이 주가는 올라갔는데 이게 계속 크라이시스, 금융 위기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2번 있었고 지금 3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챌린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이런 부양 정책이 실물 경제에 효과 주는 것보다. 그리고 이 미국 금리를 200년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2차 대전 끝나고 굉장히 어떤 단순해요. 2차 대전 끝나고 3, 40년 동안 쭉 올라갔고 80년도서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이게 우리 금리라는 게 자본주의의 이 핵심 아닙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 price discovery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본의 supply and demand가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근데 왠지 이게 artificial하지 않느냐. 이런 그림이 최근 60, 70년도 보면
30년 동안 쭉 올라갔다가 3, 40년 쭉 내려오고,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제일 낮은 레벨로 와 있고, 이럴 때 단순한 입장에서 이 3, 40년 동안 우리가 그냥 금리를 쫙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뭐가 좀 이게 그 시장의 자연 포스냐, 아니면 이게 어떤 유도된 이 뒤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금융시장 원인의 팩터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몇 년 된 그림인데 요 가운데 이 밑에 있는 그게 세계 실제 경제 규모입니다. 지금 한 70조 불 좀 넘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든 그 실물 경제를 한 대략 몇 년 됐지만 63조 불이라고 표시를 하면 지금 파생 생품 가격이 거진 10배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단순한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게, 금융이 실물 경제에 그냥 단순한 심부름, 에이전시 펑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벗어나서 금융이 자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사고 팔는 어떤 실물 경제에 뒷받침해주는 펑션이 아니고,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투기죠, 투기. 그 principal, agency function에서 principal function으로 크게 벗어나. 우리가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그 제일 왼쪽을 보시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2000년도 때 경제 규모가 대략 한 2조 불이었고 가지고 있는 부채가 한 2조 불이었어요. 1대1. 근데 2014년도에 와서 경제는 한 5배 커졌죠. 10조 불로. 근데 부채가 14배, 거진 30조 불로 커졌습니다.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중국, 한국, 지금 뭐 유럽은 물론이고 대부분 다 거진 300% 아니면 400% 가까이 이런 수준에 다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peak debt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는 처음에는 사용하기 좋고 사용하면 또 그 효과가 바로 나오고, 근데 이 부채가 쌓이고 어느 시점에 오면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빌리기 어렵고 빌려주는 사람도 무섭고, 이 peak debt라는 게 있더라고요.